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EID, UCI의 후속 영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이화전기이고 어차피 이화전기와 이트론, EID, 삼총사는 하나로 묶여진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겠네요. 구보노스 작품, 다음 작품 이화전기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내용은 본론에서 확인하시고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화전기, 이트론, EID 정말 재밌는 종목이에요. 구보노의 3위일체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놓고 보면은 UCI는 완전히 별개인 회사입니다. 아예 구보노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구보노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거고 지분 관계상 이제 EID, 이트론, 이화전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화전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는 이트론이고요. 그리고 이트론의 최대 주주는 EID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ID의 최대 주주는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공업이랑 이화전기랑 같은 건데 세 개의 관계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화전기 그리고 이트론, EID.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는 이트론이고 이트론이 이화전기를 가지고 있고 EID는 이화전기가 가지고 있고 이트론은 EID가 가지고 있고 세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즉 거래를 하면은 이 셋은 내부 거래가 되는 거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다? 구시가 있다. 구시가 있는데 그 구시가 LG 가문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번에 이화전기 쪽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냥 유상증자가 아니라 완전 호재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트론입니다. 이트론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게 됐어요. 기존에 1,300만 주, 아니죠. 1억 300만 주가량 갖고 있었는데 1억 400만 주 가까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1억 1,600만 주를 추가한다라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2억 2천만 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주식 수가 6억 주였는데 신주가 1억 주가량 더 추가되면서 7억 주가량이 유통된다라는 겁니다. 유통되는 것은 일부고요. 총 주식 수가 7억 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6억 2,003만 2,963주에서 몇 주가 추가되느냐? 1억 1,627만 9,069주가 추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총 주식 수는 얼마? 잠시만요. 총 주식 수는 7억 2천만 주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대 주주의 이제 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기존에 17%였는데 요건 그대로 두고요. 이트론이 17%. 여기서 1억 4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에 1억 1,600만 주가 더해진다. 그러면은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2억 2천만 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총 주식 수가 얼마였느냐? 아까
7억 2천만 주 가량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번에 이트론의 지분이 2억 2천만 주로 되게 되면은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30%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고 나면은 기존의 17%에서 30%가 된다. 그러면은 유통주식 비율은 70%로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오늘 공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공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어전기 23일자 최신 공시고요. 위너스 자산 운용 측에서 8천만 주를 새로 신규로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교환사채권으로 해서 취득했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이 이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사채만 인수된 겁니다. 당장 보통주로 상장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경영 참가 목적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유통주식수 6억 주였죠. 6억 주 기준으로 했을 때 13%입니다. 이제 이트론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고 나면은 비율은 아마 10% 정도? 예, 10% 정도가 되겠네요. 7억 2천만 주니까 11%가량으로 전환될 것 같고, 이건 역시도 보통주로 상장될 거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거의 8억, 8억 주? 8억 주에 가까워지면서 얘도 10% 안팎에서 정착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트론이 30%가 될 거였는데, 쟤까지 합쳐지면은 제가 만약에 저 8천만 주가 상장하게 되면은 이트론의 지분율은 30% 미만으로 약간 떨어지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되는 주식수는 60% 정도로 60% 전후로 낮춰질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자금 규모는 축소되고 점점 더 품절주 성향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유통주식 비율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운전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 그게 누구다? 그게 누군지는 처음에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 특이한 걸 봤는데 이화전기 홈페이지에 가니까 신기해요. 이화전기 홈페이지에 가서 회사 소개를 봤는데 대표이사가 누군지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이트 가면은 회장 또는 대표이사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긴 없어요. 왜인가 찾아봤더니 이 회사는 그거예요, 그거. 이화전기의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 영향력이 없고 그냥 경영만 하는 CEO예요. 고용된 CEO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화전기가 EID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맞죠? EID의 최대 주주가 이화전기니까 이화전기가 EID를 갖고 있는 거죠. 최근에 EID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하면은 8월 23일자 동일일에 새로운 사회이사가 선임됐다는 것이죠. 기존의 이사 수가 4명이었고 사회이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재정 씨라는 사회이사가 신규 선임되면서 한 명 늘었다. 근데 이 사람의 전직이 무엇이었느냐?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부 상무였다. 오늘 26일자 뉴스 나온 바로는 25일자 뉴스였나요? 26일자 뉴스였나요? LG화학 측에서 테슬라 쪽에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게 거의 확정시 됐다라는 루머가 나왔었어요. 그런 루머 참고해 보시면은 이런저런 쪽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모멘텀은 뉴스로 삼을 만한 거는 연결고리가 거의 다 준비됐고, 그리고 유통 물량에 대한 조절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트론이 지분을 더 확대했고요. 결속력이 더 강화됐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누군가에게는 조금 이롭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를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말씀을 드려야죠. 현재 이화전기의 대표이사 윤상돈 씨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육군정보학교장이라고 이제 특수 부대가 있는데 특수부대로 봐야죠. 학교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여기 교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교장이면은 계급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뭐 꽃 3개나 아니면은 불가사리 하나 정도 되겠네요. 는 전직 군 장교 출신이 이제 특정 기업의 머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군수물자 쪽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화전기 홈페이지를 가서 보면은 사업 분야가 이제 국방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뭐 컴퓨터 파워 중에 천궁 파워라고 이제 거의 폭발물급이다라고 하는 파워가 유명한데 이름이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미적지근하지만 군대에서 사용되는 군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화전기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준장 또는 소장 출신일 수도 있는 윤상돈 대표이사가 이제 국방 사업을 하고 있는 이화전기 쪽에 왔다라는 거.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현 정부에서 전라도 지역 쪽에 이제 태양광 사업을 크게 벌인다고 하죠. 해상 태양광 발전 시설 5조 원 투자였나요? 향후 5년간?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공공운송 이쪽이 이화전기 주사업인데 연계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실 이화전기라는 기업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정체기에 머물러 있고 영업이익도 들쑥날쑥하고 물론 상장 폐지 혹은 적격성 심사 대상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이 엮이는 게 오면적으로 엮이고 있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화전기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해에 이제 대북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한 차례 나오긴 했었는데 한 차례가 아니죠. 3단 상승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있다면은 이제 주식에는 3파동이 있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 3파동이 한번 출현됐었고 최근에도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었다.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화전기 역시도 테마에서 좀 퇴색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박스권으로 보자면은 4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극적인 저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나오는 바닥권, 그리고 박스를 형성하는 가격대, 마지막으로 저항을 받는 눌림 구간이 있다. 이전에 네모로 표시해 드리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정 악성 매물이 저항 물량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전열을 가다보면서 새롭게 다음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는 없었어요. 2018년도 연말부터 2019년도 상반기에는 지분 관계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이미
300원대 저항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네모로 표시해드리는 이전 구간과는 다르게 거래량 발생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트론은 이화전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화전기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는데, 이트론도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뤄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이트론의 주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물주 역할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간에 하락하기 쉽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따르면은 자금을 조달받는 이화전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자금을 대주는 물주 역할인 이트론은, 돈을 뜯기는 이트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트론 얘도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 EID와 엮여 있기 때문에. EID가 바로 누구죠? 구 베네트, 구보노요. 썸네일에서 보신 그 사람이요. 그 사람과 엮여 있는 종목인데 얘는 한 차례 시세가 나왔으니까 다음 시세를 기대하기까지는 좀 걸릴 것 같고, UCI의 최근 작품인 UCI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차트의 흐름을 보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반등 지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EID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EID의 종속사인 이트론은 중간 다리가 되겠다. 가교 역할 혹은 MSG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좀 멀리서 봤을 때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종목이 진짜 주인공인지 찾기 힘드셨겠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갑과 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을 통해서 이화전기가 주인공에 가까워졌다라는 거, 주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로만 보면은, 테마로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뒤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봐도 향후 시세가 기대된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UCI의 후속 영상, EID의 후속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될 내용 있으면은 후속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따봉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고요. 또 재미난 내용 있으면은 이외에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전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